신태용 매직 새 역사 썼다. 인도네시아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16강 진출. 역사를 써낸 신태용 매직에 난리난 인도네시아 숙소 앰퍼샌드 팬들 반응 키키음. 인도네시아를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시킨 신태용 감독이 두 번째 기적을 준비한다. 인도네시아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6강행 막차를 탔다. 이 대회에서는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각 조 1위, 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지난 24일 이하 현지 시간 D조 3위를 확정한 인도네시아의 운명은 25일 F조 오만 키르기스스탄 경기 결과에 따라 갈리게 돼 있었다.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야 인도네시아가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 신 감독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키르기스스탄과 오만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같은 조인데 얼마 전 지난해 11월 맞대결에서 키르기스스탄이 1에서 0으로 이긴 전력이 있어 키르기스스탄이 쉽게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 5대5 확률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돌아봤다. 후반 35분 키르기스스탄이 1에서 1을 만드는 동점골을 넣었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 1에서 1을 된 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신 감독은 크게 마음을 졸렸다. 신 감독은 솔직히 한국 감독할 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은 것 같다. 정말 힘들었다 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신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 등 예상을 깨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의 이름 앞에 운장, 난놈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이번에도 바늘구멍 통과하는 수준의 희박해 보이는 가능성을 결국에는 현실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지난한 작업을 해낸 것 역시 신 감독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리그 수준이 낮아 대표팀 전력을 끌어올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신 감독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 리그가 동남아에서 6위 정도고 아시아 전체에서는 23위 정도라면서 리그 자체가 약하다 보니 대표팀이 태생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전폭적으로 나를 지원해줬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면서 그러나 선수 기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신태용호는 다시 새 역사에 도전한다. 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호주를 상대로 8강 진출을 다툰다. 만약 호주를 물리친다면 8강에서 한국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한다. 그는 우리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46위고 호주 25위와 한국 23위는 30위권 팀이다. 월등히 실력 차가 난다 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실수 하나의 승부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주전을 잘 치러 좋은 결과를 내고 한국도 사우디를 상대로 좋은 경과를 내면 8강에서 한국과 멋진 승부 한번 펼쳐 보이고 싶다. 그게 내 다음 시나리오다 라고 힘줘 말했다. 신 감독은 옛 제자들이기도 한 태극전사들을 향한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졸전을 거듭한 끝에 2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경기력을 질타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크다. 신 감독은 한국 정도 되는 팀은 조별리그보다는 토너먼트에 초점을 맞춰서 대회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은 토너먼트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면서 더 집중하고 준비 잘했으면 좋겠다. 축구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다. MD 카타르 공격력 지적? 이해할 수 없다 는 황희찬의 소신 발언. 동시에 16강부터 더 좋아질 것 자신감도 표출. 황희찬은 말레이시아와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카타르 2023, 2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번 대회 첫 출전을 기록했다. 황희찬은 아시안컵 전까지 절정의 기량을 자랑했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후 리그 10골 3도움으로 올버햄튼 공격을 홀로 책임졌다. 이는 대표팀 활약으로도 이어졌다. 황희찬은 10월 A매치 베트남전과 11월에 펼쳐진 싱가포르와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단연 기대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손흥민, 이강인 등과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차전을 앞두고 부상 소식이 전해졌다. 황희찬은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며 훈련에 제외됐고 당연히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최종전을 앞두고 황희찬은 마침내 훈련에 복귀했다. 그리고 1에서 2로 뒤지고 있던 후반 17분 조규성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황희찬은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 황희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에 아쉬움은 분명 있다. 16강 진출에 만족한다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 목표가 토너먼트 진출이었다. 이 부분을 이뤄냈기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토너먼트에서 무조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은 대회 시작 후 공격 작업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볼 점유율은 높였거나 상대 수비를 흔드는 세밀한 플레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득점 장면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위존한 장면이 많았고 말레이시아전에서는 필드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황희찬은 이러한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희찬은 골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해할 수 없다. 반칙을 만들고 해당 지역까지 볼을 운반하는 것도 우리의 플레이다 라고 소신을 전했다.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흔들며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황희찬의 복귀는 분명 대표팀 공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희찬도 공격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다. 3경기를 치렀고 다음 16강부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며 반등을 예고했다. 3. 오피셜, 기성용. 드디어 FC 서울과 재계약, 영국 가서도 고민했다. 기동 매직 플러스 만능 티, 시너지 예고. 서울은 27일, 구단의 상징이자 팀의 역사를 함께 만든 기성용과 재계약을 확정했다. 올 시즌을 향한 출발선에 그와 함께 선다, 고 전했다. 재계약을 확정한 기성용은 구단을 통해 지난 시즌이 끝나고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특히 시즌이 끝난 이후 지도자 코스를 진행했고 영국에서 많은 감독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더 많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재계약까지 기간이 길어진 것에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다. 고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 김기동 감독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기성용은 다시 팬들 앞에 서겠다고 결정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김기동 감독님이 서울 감독으로 부임하시고 통화를 나누면서 확답을 못 드렸던 게 죄송스러웠다. 감독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선보이려 한다. 고 전했다. 기성용은 서울에서 총 7년을 뛴 리빙 레전드다. 지난 2006년 17세 나이로 서울에서 프로 데뷔한 기성용은 2009년까지 뛰며 8골 12도움을 기록했다. 2008, 2009 K리그 베스트 11에 2년 연속 뽑혔고 200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서울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후 셀틱 FC로 이적한 기성용은 영국 스완지시티, 선덜랜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에서 뛰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11년간의 유럽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2020년 다시 검붉은 유니폼을 입었다. 서울에서만 통산 207경기 출전 15골 20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3일 서울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강력하게 잔류를 원한 바 있다. 당시 김기동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성룡이와 전화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울과 빨리 재계약했으면 좋겠다. 서울이 곧 기성용이고 기성용이 서울이다. 함께 좋은 축구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성룡이도 서울에 애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를 할 때면 기성용 때문에 힘들었다고도 털어놨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 시절 전방 압박을 중시했는데 기성용이 중원에 있어 탈압박이 힘들었다며 이제는 같은 팀에서 함께하게 됐다. 기성용은 압박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 전방으로 나가는 공격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기동 감독은 서울에 부임했으니 조만간 구단에서 좋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기성용과 동행을 원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말미에 팀의 목표였던 상위 스플릿 진출과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에 진출을 못한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마침 김기동 감독이 올 시즌 목표를 ACL 진출로 정했다. 김기동 감독이 서울에서 펼칠 기동매직의 기성용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의 리빙 레전드 기성용은 지난해 7월 수원FC와 경기에서 프로 통산 5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당시 경기까지 K리그 176경기,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 8경기, FA컵 9경기까지 193경기에 출전했다. 2009년부터 긴 유럽 생활을 시작한 기성용은 셀틱, 스코틀랜드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7경기를 뛰었다. 이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로 이적해 스완지시티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2경기에 출전했다. 임대를 떠났던 선더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4경기를 뛰었다. 그리고 뉴캐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경기에 출전했다. 서울 복귀 직전 2020년 마요르카, 스페인에서 1경기에 출전했다. 500경기 중 K리그에서 193경기, 나머지 307경기를 유럽에서 뛰었다. 이날 안익수 전임 감독은 기성용의 대기록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500경기라니 기성용이 참 많이 노력했다. 축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성용이 다운 숫자다. 노력의 흔적이 숫자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기록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본인만 안다. 나도 늦게까지 선수 생활을 했지만 시기는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후배들에게 오래오래 좋은 기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당시 기성용은 경기 후 담담하게 500경기 출전 소감을 전했다. 그는 500경기인 것을 2주 전쯤 알았다.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허무한 느낌이 든다. 2017년 서울에서 데뷔했는데 같은 곳에서 500경기를 치를 수 있어 영광이다. 운동장은 그대로인데 저만 많이 변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팀이 최근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홈에서 많은 골을 넣고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만족한다며 개인적으로 뜻깊은 경기였는데 팀의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목표인 상위 스플릿에 들도록 앞으로 경기를 잘 치르겠다고 전했다. 비적인 개인 기록에 대한 의미보다 팀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기성용은 500경기 중 첫 번째 경기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2007년 3월 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 개막전이었다. 당시 18세 기성용은 세뉴얼 귀네슈 감독의 선택을 받아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2에서 0 승리에 일조했다. 기성용은 프로 첫 경기가 가장 떨렸고 생각이 많이 난다. 당시 어린 나이에 경기를 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귀네슈 감독이 기회를 주셨다. 시즌 개막전이었고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디딘 설렘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떠올렸다. 당시 서울을 향한 깊은 애정을 거듭 표현했다. 기성용은
서울에서 데뷔했고 기회를 받았다.